안녕하세요. 연수 리포터 4기 배영수입니다. 매년 여름이면 연수구에서 참 성황리에 열리는 그 음악 축제가 있죠. 바로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입니다. 그 몇 년 전까지는 그 타임아웃 같은 해외의 유명 매거진에서 꽤 주목을 했을 정도로 내용이 괜찮은 평가를 받았고요. 최근에 그 공모로 인해서 한번 주관사가 바뀌었죠. 그러면서 지역사회에서 이런저런 말들이 좀 있긴 했었습니다만, 아무튼 2019년까지는 그럭저럭 잘 치러지고는 있었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. 더군다나 근자의 한국에서 열리는 제대로 된 해외 록 메이저 축제가 지금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밖에 안 남아 있어서 또 그것 때문에 성원을 받는 부분도 꽤 있죠. 펜타포트의 시작은 지난 1999년 트라이포트 록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으로 송도에서 열린 록 음악 축제가 전신입니다. 그때 제가 이제 그 영상을 찍고 있었으면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겠는데, 전 그때 군복무하고 있다가 이제 휴가 나와서 갔었어요. 그래서 제가 찍은 게 없다 보니까 보여드릴 순 없고, 그 정확한 장소는 이제 지금의 신도시 지역은 아니었고요. 그 옛 송도 유원지, 지금 이제 중고차 단지가 된 그 송도 유원지 근처에 이제 그 라마다 호텔이 있는데, 그 아래쪽에 있는 그 당시 대우자동차 부지, 그러니까 현재 기준으로는 그 부영그룹이 추진하고 있다는 그 테마파크 부지에서 열렸던 거죠. 그때 거기서 할 때는 이제 그 나이 드신 분들도 이제 많이들 아시는 그 전설의 록밴드 딥퍼플부터 시작해서 또 드림시어터, 또 애쉬 같은 팀들 내한해서 이제 무대까지 올랐었는데, 그때 폭우가 아주 세차게 내리치는 바람에 첫날 하루만 가까스로 열리고 이후 일정들이 다 취소되면서 결론은 대실패, 그런 결론이 났었죠. 그때 저도 그랬지만 그 음악업계 관계자들, 또 평론가, 매니아들 진짜 아쉽고 안타깝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셨었어요. 그랬다가 2006년도에 이제 펜타포트라는 지금의 이름으로 바뀌면서 그 같은 부지에서 다시 추진을 하는데, 그때도 첫날부터 비가 엄청 왔어요. 그래서 또 망할 뻔했는데 그 하늘이 도와서 이후로는 비가 거의 안 왔고, 비록 이제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진흙탕판이 되긴 했지만 첫 단추는 비교적 잘 꿰었습니다. 하지만 그 2000년대의 펜타포트 전체를 놓고 보면 역사는 좀 기구했어요, 사실은. 공연이 열렸던 그 현장 부지가 일단 그 물이 잘 빠지는 곳도 아니었고요. 그래서 우천에 굉장히 취약했던 데다가 그 2009년이었죠. 그 마침 그 펜타포트를 공동으로 주최했던 그 두 공연 기획사 중에 한 곳이 이제 그 다른 음악 축제를 해야 한다고 해서 빠져나갔었는데, 그래서 급한 대로 이제 국내 밴드들 위주로 구성을 하면서 록 팬들이 이제 해외의 유명한 록 아티스트들이 안 왔다, 이런 실망감도 내비쳤었고요. 실제로 그 후유증이 좀 지속되기도 했었습니다. 근데 2010년서부터는 이제 그 서구 드림파크,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수도권 매립지로 알고 계시는 그곳에서도 이제 했다가, 이후에 이제 정서진 아라뱃길에서도 하고 그랬다가, 지금의 장소로는 이제 2013년부터 열리기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. 지금 생각하면 장소는 잘 옮겼어요. 쾌적하고요. 그 다음에 더워도 이렇게 떼약볕에 이렇게 살 익을 일이 없이 이제 장소 정비가 잘 돼 있고, 비 와도 이제 물도 잘 빠지고, 특히 여성분들 이제 화장실로 고생 안 하셔도 돼서 그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기도 해요. 그런데 2020년서부터 이제 코로나19 시국이 닥쳐오면서 사실상 이제 축제가 올스톱이 되는 상황이 옵니다. 물론 비대면으로 치러지기는 했어요. 근데 그 이 비대면의 시기에 그 록매니아들로부터는 좀 외면을 받기도 했었습니다. 근데 그게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는 했는데, 사실 록 페스티벌을 하면 현장 가서 이제 뛰고 떼창도 하고 이게 진짜 중요한 요소거든요. 그걸 못했다는 아쉬움도 있었고요.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, 이 비대면의 시기에 이제 섭외된 뮤지션들이 그 록이라는 장르의 주제에 그렇게 맞지는 않았다, 이런 지적도 좀 있었던 것 같고, 또 일부 뮤지션들은 악보를 이렇게 펴서 보면대 이렇게 펼치고 공연해서 그걸로 또 지적이 또 있었어요. 외워서 하는 게 더 맞는 거 아니냐,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, 일리 있는 지적이긴 하죠.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비대면으로 다 치러지다 보니까 사실은 뮤지션들도 좀 힘이 빠진 게 아닌가,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. 저도 사실은 예전에 음악했던 사람이라서 이제 그 부분을 잘 알고 있는데요. 방송 같은 거면은 그냥 하겠는데, 이 공연이잖아요, 그게 펜타포트라는 게. 근데 막상 이제 공연을 하겠다고 이제 자세 잡았는데 앞에 횡하고 이제 반응 전혀 없고 그러면 좀 힘이 빠지긴 하죠.
그러니까 지금 배경으로 보여드리는 영상들이 사실 이제 제가 그 예전에 모 매체의 이름으로 영상 취재를 하러 들어갔었던 그 2019년 현장, 그러니까 관객들이 이제 문제없이 입장이 됐을 시기의 현장을 보여드린 거고요. 사실 2020년 그리고 2021년 그 비대면으로 치러졌던 그 당시의 공연 영상 몇 개를 제가 확보는 해놨는데, 이거 도저히 쓰진 못하겠더라고요. 그러니까 딱 봐도 그 당시에는 뮤지션들이 이렇게 힘이 빠져서 공연하는 게 음악하는 사람들끼리는 그걸 알아요. 근데 그게 보이니까 그 뮤지션들한테 신뢰가 될 것 같아갖고 도저히 그걸 이 영상에서 소스 영상으로는 못 쓰겠더라고요. 근데 다행히도 이제 그 최근에 코로나19 시국이 좀 안정화가 되면서 이제 해외여행 하는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펜타포트도 8월 초에 이제 정상화해서 여는 걸로 계획이 잡혔습니다. 그리고 3차 라인업까지 얼마 전에 공개가 됐죠. 지금 이 시점에서 또 다른 추가 라인업들이 공개가 또 됐는지 모르겠는데, 지금 영상을 편집하는 6월 30일 시점에서는 3차 라인업까지는 공개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. 국내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인지도가 있는 그 뱀파이어 위크엔드를 비롯해서 그 한국계 미국인인 그 미셸 조너가 이끄는 그 재패니스 브렉퍼스트도 있고요. 개인적으로는 그 록밴드 중에서 꽤나 스펙트럼이 좀 넓어서 좋아하는 그 데프 헤븐이나 또 프랑스가 자랑하는 그 타이티 에이티 같은 팀들 또 해외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고요. 그 최근에 3차 신규 라인업에 이제 이름을 올린 뮤지션 중에는 그 영미권 포스트 모던 록의 그 레전드로 평가받는 모과이의 출연 소식이 있는데, 비록 그 포스트 모던 록 팬들이 국내에 많은 수는 아닌데 어쨌든 반가운 팬들은 좀 있을 거예요. 그런데 그 1차 라인업의 반응은 그 록 팬들의 경우, 그리고 뭐 이후에 이제 2, 3차 라인업으로 이제 더 확장되면서 같은 뭐 반응이 있긴 한데, 그 록 팬들의 경우에는 그렇게 만족하지는 못하신 것 같더라고요. 그 라인업의 특징이 좀 또 말랑말랑하다 이런 지적도 좀 있는 것 같고, 근데 대부분의 의견은 그 3년 만에 이게 정상화가 되는 거잖아요. 근데 3년 만에 정상화된다는 대의 명분에 비해서는 라인업의 무게가 좀 약한 게 아니냐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요거는 올해까지는 좀 불가피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봐요. 저도 예전에 공연 기획 일을 해봤던 사람이어서 뭐 해외 아티스트들 내한 공연 때 스태프라든가 뭐 역할을 좀 했었는데, 그런 경험에 비춰보면은 아직까지 그 코로나19로 인한 그 후유증이 제 눈에 좀 보이거든요. 아마 뭐 다른 분들 눈에도 좀 보이긴 할 거예요. 근데 그 보통 해외에 이제 저명한 팝 아티스트들 같은 경우는 그 해에 이제 그 당해 스케줄 좀 더 잘 나가는 경우는 그 다음 해의 스케줄까지 이미 잡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. 참고로 클래식 아티스트들은 사이클이 더 커요. 예. 근데 그게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거의 마찬가지일 거예요. 뮤지션이든 뭐 스태프든 뭐 다들 일들은 해야도 먹고 살지 않겠습니까? 그러니까 일들은 계속 벌일 거고 스케줄들도 계속 생길 거예요. 그런데 우리나라만 해도 이제 코로나19가 되게 심각해서 막 거리두기 4단계 되고 막 친척들끼리 막 얼굴 못 보고 막 그런 상황이 불과 몇 개월 전이었단 말이에요. 그러다가 정상화가 이제 최대한 빠르게 진행이 된 거고, 그런데 세계 여러 나라들 중에서는 그 아직까지 우리나라만큼 정상화를 진행시키지 못한 나라들도 있겠죠.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해외 팝스타, 록 뮤지션들이 갑자기 스케줄을 한국으로 돌리거나 하기에는 한계가 좀 있었을 거예요. 실제로 펜타포트에 섭외되는 뮤지션들 대부분이 어떻게 섭외가 되냐면 인근에 일본에서 열리는 그 여름 페스티벌, 이를테면 뭐 후지록이라든가 또 썸머소닉 같은 그런 일본의 유명한 페스티벌에 먼저 섭외가 됐다가 가까운 한국도 이제 섭외가 들어오면 추가로 공연을 한 번 더 하자 뭐 그런 식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은데, 지금 일본의 그 여름 록음악 축제들 역시 올해 같은 경우엔 라인업이 코로나19 전과 비교하면은 무게감이 좀 떨어진다는 평가가 있거든요. 더군다나 일본은 그 개런티에 좀 돈을 더 쓸 수 있을 정도로 자본 수준이 좀 높은 나라인데도 현재 상황이 그 녹록지가 않습니다. 사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생각하면 2015년이었죠. 그때 일본 일정 없이 진짜 우리나라가 그냥 좋아서 펜타포트 첫날 헤드라이너로 공연을 했던 그 스콜피언스, 그분들 참 고맙긴 합니다. 그 추후에 추가 라인업이 또 발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실 록 페스티벌도 그렇고 그 봄, 가을 시즌에 열리는 그 재즈 페스티벌 같은 것도 그렇고 제일 무게감이 큰 아티스트들은 대부분 1차에 다 발표가 돼요.
그래서 아마 이후에 이제 더 무게감이 있는 아티스트들이 펜타포트의 추가로 리스트에 오를 확률은 현재로서는 좀 희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아마 올해까지는 이제 관객들이나 음악 팬들이 좀 불가피한 범위로 좀 감안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. 라인업의 무게가 떨어진다든가 이런 지적들 말이죠. 사실 저는 뭐 이전부터 예상이 됐던 부분이고요. 하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펜타포트는 충분히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는 생각해요. 일단 3년여 만에 다시 일단 정상화 자체는 시켰다는 점, 그래서 관객들이 다시금 떼창하고 뭐 뛰고 이런 현장을 만들 수 있었다는 점 등등은 분명히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이라고 봐요. 저는 그래서 음악 팬들에게 이제 말씀드리는 혹은 또 부탁드리는 게 하나 있는데, 향후 국내에서 이제 펜타포트 같은 월드 클래스급 그 음악 축제가 열린다고 했을 때 너무 그 출연진, 그러니까 라인업에만 너무 집중하지는 않으셨으면 해요. 그러니까 누가 나오느냐 이거보다는 어떤 현장이 펼쳐지고 있느냐가 사실 음악 축제에서는 더 중요한 요소라고 보거든요. 그리고 오랜만에 다시 열리는 축제라서 물론 현장 스태프들, 관계자들, 경력들이 계시겠지만 올해는 아마 좀 재적응하시는 시기를 좀 거쳐야 될 것 같기도 해요. 아무튼 좀 중요한 거는 음악을 좋아하셔서 매년 펜타포트를 찾았던 분들이 사실은 연수구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잖아요. 그런 분들이 코로나19가 세상을 지배했던, 그래서 그 우리 연수구에 오지 못하셨던 그 기간 동안에 과거의 현장을 찾았던 그 애정이 식지는 않았길 좀 바라봅니다. 그래서 저도 그 애정을 계속 유지하면서 8월에 있을 펜타포트 현장을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.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. 저는 또 8월에 지역 이슈 혹은 또 주목할 만한 주제의 재미난 얘기들 갖고 오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